자, 그러면 이제 이 동영상부터 2장에서 극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이 이제 미분을 가기 위한 이제 전 단계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정확히 좀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 2장 타이틀은 이제 극한과 도함수인데, 이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도함수, 저 f 프라임 of a. 자, 우리가 이제 도함수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때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도함수의 정의가 극한을 통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장 끝에 이 도함수에 대한 이제 정의를 극한을 써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장에 함께 들어 있는데 2장 주 내용은 극한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제 극한과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 하면, 자, 여러분들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주 옛날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극한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는 거 아마 고등학교에서 좀 배웠을 텐데, 그 구분 구적법, 즉 어떠한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구하는 거,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합치는 식으로 우리가 면적을 구하는 걸 했잖아요. 그게 구분 구적법인데 그거 자체도 이제 일종의 이제 극한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곡선이 있을 때 그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또는 어떠한 이제 그 곡선에 대한 이제 속도 벡터,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극한 가지고 정의가 되는데, 그 곡선에 대한 속도 벡터는 이제 2학기의 벡터 함수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1학기에서는 평면에 있는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이제 요 극한 가지고 우리가 도함수를 정의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들을 이제 무한히 많이 더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극한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무한급수라고 하는 걸 다루게 될 텐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숫자들을 무한히 많이 더했을 때 그 값이 어떠한 일정한 수로 수렴해 가느냐, 아니면 이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느냐, 또는 뭐 진동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판정하는 건데, 이제 수렴하는 거 결국에는 숫자들을 무한히 많이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일종의 이제 극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장에서 나오는 요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미적분학 전체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2장 1절은 그 정도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극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뉴턴이 이제 미분 만들었을 때 뭐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거 할 때도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극한을 생각을 했는데, 이 수학자들이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엄격하게 이제 정의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수학적인 이제 극한에 대한 정의를 1800년 중반대에 콧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800년 중반 전까지는 이제 직관적으로 극한을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엄격하지 않게 이해해 왔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대학교에서도 그냥 직관적인 개념으로 극한을 이해를 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할 거지만, 2장 4절에 보면 여기 2장 4절에 보면 이 극한의 엄밀한 수학적 정의 해가지고 이제 코시가 이제 엡실론 델타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극한을 이제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안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
잠깐 하고 넘어가기에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계획은 요 수학적인 엄격한 극한에 대한 정의는 안 할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방식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서 넘어갈 거고 자, 2장 2절 자, 여기 이제 함수의 극한 자, 여기에서 그 직관적인 방법으로 극한을 이제 설명해 보겠는데 자, 여러분들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 f of x 값이 어떠한 고정된 숫자 l로 한없이 접근해 간다. 자, 그랬을 때 a에서 함수 f의 극한은 l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웠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조금 더 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x가 a가 아니면서 이거 중요해요. x가 a는 아니면서 a로 한없이 접근해 갈 때, 가까워질 때, 자, 함수값 f of x가 어떠한 고정된 숫자 l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극한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쵸? 음,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한 게 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A가 아니면서 A로 한없이 이건 다시 자 A가 아니면서 A에 충분히 가까운 X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L에 충분히 가까운 그러한 함수값 f of x가 존재할 때 이거 좀 전에 설명한 거와 이제 같은 의미인데 지금 요 첫 번째 여기 필요 충분 조건 여기 동치 관계에 있는 이 부분이 엡실론 델타법과 더 이제 유사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방법으로 아마 학교에서는 극한을 공부하지는 않았을 거고 처음에 설명한 요 노트에서는 요 아래줄에 있는 그래서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값 f of x는 어떠한 일정한 고정된 숫자 l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랬을 때 a에서의 함수 f의 극한은 l이다. 라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하도록 하고 이제 기호와 관련해서는 x가 a로 요 화살표 자,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대신에 x는 a는 아니다. 이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이제 극한을 다루려면 자, 요 부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a는 아니면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지금 이제 이 극한에 대한 직관적인 정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함수에 대한 극한을 구해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노트에 보다시피 또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확인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극한 법칙 쓰지 않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극한 법칙을 쓴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극한에 대한 수학적인 엄격한 정의, 즉 엡실론 델타법이라고 하는 것 2장 4절에 있는 그거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증명된 게 극한 법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엡실론 델타법이라고 하는 극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써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극한을 구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극한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극한 법칙을 쓰지 않고란 요 말은 수학적으로 엄격한 엡실론 델타법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인 그 극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직관적인 방법으로 극한을 구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극한 법칙을 쓰지 않고라고 한 표현, 그래서 있는 거고,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극한 값을 여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추측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엄격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관적으로 답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추측한다 또는 이제 예측한다 뭐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함수 자, 분자는 x-1 분모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여러분들 이 함수에 대한 극한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아마 얘 그냥 바로 구할 거예요. 즉 극한 법칙을 쓰는 거죠. 극한 법칙을 써서 여러분들 그냥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의도가 뭐냐면 직관적인 방법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 극한에 대한 직관적인 방법으로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극한 법칙 쓰지 말고 그래서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때 함수값이 점점 무엇을 향해서 어떠한 고정된 숫자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가. 자, 그거를 이렇게 표를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표를 보고서 한번 예측해 보자 하는 게 이제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개의 표 이제 이건 교재에 있는 거 이제 캡처해가지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x가 1은 1보다 작으면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걸로 해서 0.5, 0.9, 0.99, 0.999, 0.9999 자, 이런 식으로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 f of x라고 하는 요 함수값은 점점 대충 눈으로 보면 뭘 향해 가까이 갑니까? 0.5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게 일단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표에서는 x가 1보다 크면서 1로 접근해 갈 때, 그래서 이제 1.5부터 출발을 해서 1.1, 1.01, 쭉쭉쭉 해서 1.0001. 자, 그랬을 때 그 대응하는 함수값은 점점점 0.49975, 즉 얘도 0.5를 향해서 가까이 간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이제 예측해 보는 겁니다. 이제 추측이에요. 극한값이 2분의 1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분의 1일 것 같다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이제 극한 법칙을 써가지고 요 극한 값을 이제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이 값이 2분의 1인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극한 법칙 쓰지 말고 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극한 값을 추측해 봐라 하는 건데, 자, 여기 주어진 함수, 분자, 루트 x제곱 플러스 9 빼기 3 분모 x의 제곱.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자, 이러한 유의 극한 문제 나오면 분자와 분모가 둘 다 x가 0을 가까이 갈 때 둘 다 0을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유리화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분자에다가 요 루트 더하기 3을 분자 분모 똑같이 곱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극한 구하는 거 아마 해봤을 텐데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극한에 대한 직관적인 방법, 예, 직관적인 이해를 통해서 추측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표를 보게 되면 요 여기서 이제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 책에서 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 값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냥 동시에 좌우 이제 한꺼번에 해가지고 0으로 가까이 가는 걸 표를 했는데 어때요? 보면 볼수록 예, 즉 x가 0으로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함수 값은 점점 0.1, 6666, 뭐, 이 정도로 가까이 간다. 결국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얘가 6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정확하게 이 극한 값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극한 법칙 쓰지 말고 표를 써서 요 극한 구하는 거. 사실 이 극한은 상당히 중요한 극한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자 얘에 대한 극한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조임 정리 써가지고 요 계산을 할 텐데 요 값이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 예, 기억을 해둬야 되는 중요한 공식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0으로 가까이 갈 때 x값이 요 함수값이 점점 1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 이제 수식을 통해서 아니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때 요 오른쪽에 요 그래프를 보면 예, x분의 sin x라고 하는 함수 0 근방에서 이러한 뭐야 이때 0에서는 그래프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즉 정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x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함수는 x분의 sin x는 0에서 정의는 안 되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했었던 그 극한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2번도 그렇고 여기 1번도 그렇고 지금 보면 분모가 다 0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정의는 되지 않지만 극한은 존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sin x분의 파이. 자, 얘 같은 경우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이 일단 결론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요 x에다가 이제 숫자들을 대입을 하는데 1 대입하면 요 x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sin 파이. 그러니까 함수값은 뭐가 돼요? sin 파이 이퀄 0이죠.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sin 2분의 1분의 파이, 즉 sin 2파이 역시 0이에요. 3분의 1을 대입하면 sin 3파이 역시 함수값이 0이고 그러니까 지금 1, 2분의 1, 3분의 1 해서 쭉 n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자연수분의 1을 대입을 하면 함수값이 모두 다 0이기 때문에 극한도 0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 함수에 대한 그래프 모양은 이제 여기 책에 있는 거, 캡처한 거인데, 자,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숫자들을 유한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함수값을 구했을 때 그 함수값이 무얼로 가까이 간다 또는 뭐 지금 4번처럼 똑같은 값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추측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극한에 대한 정의를 써가지고 극한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좀 뒤에 가서 극한 법칙을 하고 나면 그 극한 법칙은 엄격한 방법으로 수학적 정의에 의해서 그 극한 법칙 증명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극한 법칙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는 추측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극한을 구하는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 한쪽 극한이라고 하는 거, 즉 좌극한, 우극한 구해서 그 둘이 일치할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일치하는 값이 바로 그 점에서의 극한값 되는 거. 자, 그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되면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 x가 a보다 큰 수면서 a로 접근해 가는 그쵸? 네, 물론 A는 아니면서 그래서 A보다 큰 수로서 A로 점점 접근해 갈 때 그때 그 대응하는 함수값이 어떠한 고정된 숫자 A를 향해서 접근해 가는 경우에 우리가 그 극한을 이제 우극한이라고 부를 때 이때 이제 기호를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노트에서 보다시피 x가 A를 향해서 접근해 갈 때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해 가는 거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했을 거냐 하면 x가 a를 향해서 a보다 큰 수쪽에서 a보다 크면서 a로 접근할 때 a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기호로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통상 이제 그 수학하는 사람들은 예, A 그 플러스 기호를 A 위쪽에다 그러니까 슈퍼스크립트라고 얘기합니다. A 위쪽에 그래서 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기호 자,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기호를 할 거다.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종종 쓸 기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이제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쓰더라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쓰겠다. 그럼 이제 좌극한은 A보다 어떤 작은 그러면서 A로 숫자가 가까워질 때 그때 그
그 함수 값이 어떠한 고정된 숫자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면 그 숫자를 우리가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 A,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바로 옆에다가, 오른쪽 옆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했을 텐데요. 우리는 A 위의 오른쪽, 슈퍼스크립트로 해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집어넣어가지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A에서 함수 F의 극한이 L인 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A의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는데 그 둘 값이 일치, 같은 값. 근데 그 같은 값에 해당하는 게 결국에는 A에서의 극한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것과 관련된 예를 보면 자, 첫 번째 헤비사이드 함수라고 하는 거 정의를 하는데 이 헤비사이드는 이제 공학자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0보다 작은 쪽에서의 함수값은 0인데 0보다 작거나 큰 쪽에서는 함수값은 1인. 자, 그렇게 정의한 함수를 헤비사이드 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에서는 다 극한이 존재하지만 한 점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죠. 어떤 점? 0일 때. 자, 이유는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접근해 갈 때는 함수값들이 모두 다 1이에요. 즉, 우극한이 1인데 0의 왼쪽에서는 0의 왼쪽에서 0으로 접근해 갈 때는 함수값이 모두 다 0이니까 좌극한이 0. 그래서 좌극한은 0, 우극한은 1. 둘이 같지가 않으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절대값 x 함수. 얘 x가 0을 가까이 갈 때, 자, 리미트 그 절대값 x. 자, 0에서의 극한은 이제 0 되는 거. 자, 여기 이제 그래프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0에서 이렇게 꺾이는 이런 형태. 자, 이 함수는 이제 우리가 종종 언급할 때가 언제냐 하면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를 우리가 예를 들 때 0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V자를 꺾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연속일 함수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러한 예제에 해당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0에서는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0의 오른쪽에서는 함수값이 그냥 x예요. 왜냐면 이제 양수 x의 절대값 이퀄 그냥 x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접근해 가게 되면 함수값은 모두 다 0인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 x니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이 왼쪽에 있는 저 음수죠. 얘에 대한 함수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또 양수로서 이제 그 x에 대한 절대값 모양 절대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x가 음수니까. 여하튼 만약에 얘가 0으로 접근해 가면 접근해 갈수록 왼쪽에서 접근해 갈 때 역시 얘는 그 함수값이 0으로 접근해 간다. 결국 우극한도 0이고 좌극한도 0이다. 자, 그래서 두 값이 같고 존재하고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결국 0에서에 대한 극한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3번 x가 0을 가까이 갈 때, 자, 이제 분모는 x, 분자는 절대값 x.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영역을 나눠 가지고 절대값 기호를 이제 없애는 거.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주로 그런 식으로 하죠. 자, 그러면 x가 0보다 오른쪽에서 접근해 갈 때는 그때는 이제 양수가 되는 거니까 x가 양수인 거니까 절대값 x가 그냥 x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x분의 x가 되는 거니까 x가 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x분의 x 이퀄 1.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은 1인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즉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 x 이퀄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분의 마이너스 x 또 이제 지워지는 캔슬 돼가지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요 위쪽에 있는 요 세 개의 그래프 중에 중간에 있는 예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x분의 절대값 x 0에서는 정의가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의가 안 되고 0의 오른쪽에서는 즉 양수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모두 다 1이고 음수일 때는 모두 다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우극하는 1, 좌극하는 마이너스 1 둘이 존재는 하지만 같지가 않죠. 예, 그래서 0에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f of x equal 뭐 최대 정수함수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가우스 함수라고도 하는데 자, 요 x에다가 요 기호를 쓰게 되면 그 x보다 같거나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로서 이제 대응되는 값이 바로 요 최대 정수 함수인데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여기 1.5 여기다 대입하면 자 1.5보다 같거나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거 1이죠. 여기 1. 그러면 만약에 2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보다 같거나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거 당연히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3에서의 극한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의 오른쪽에서 3을 향해서 접근해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3보다 조금 더 큰 수들에 대한 요 최대 정수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하지만 3보다 작은 쪽에 있는 숫자들에 대한 이 왼쪽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여기 최대 정수값이 뭐가 되겠어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극하는 3에서의 우극하는 3, 좌극하는 2. 그래서 두 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역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서 함수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또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예, 잘라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